오늘 뉴스체크는 고양신문과 고양포럼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토론회를 예고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와 CJ 라이브시티 간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이 해지된 지 어느덧 2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지난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신문과 고양포럼이 CJ 라이브시티 사태 어떤 해법이 있나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 문제의 핵심인 경기도 관계자,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고양시의원, 그리고 시민단체인 일산연합회 대표가 빠짐없이 한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담당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두 한꺼번에 좀 모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조율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석 연휴 지나고 9월 넷째 주 초 그때쯤 토론회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확정된 일정은 저희가 다음 주 뉴스체크 때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처럼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일수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중립적 위치에서 공신력과 또 객관성을 담보한 토론회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체는 저희 고양신문 그리고 고양포럼이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경기도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고양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CJ 라이브시티 관련 국정감사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 중이죠. 국민동의 청원 올라온 후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안건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현재 고양시 시민단체 중에서는 일산연합회가,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8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동의 인원이 37,000명, 74%를 넘겼네요. 동의 기간이 9월 5일까지니까 남은 열흘 동안 과연 5만 명을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일산연합회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진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우라같이 밀어서. 고양시 경제 자립도 최하위예요. 기업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걷죠. 주민세만 최고로 내고 있어요. 일자리 들어와서 베드타운 오면 벗어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지방 소도시처럼 맥주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해서라도 사람을 모으겠냐고요. 도시가 조용해요. 시골 같아요. 길거리 젊음이 없어요. 당장 CJ가 하던 대로 하라는 게 저희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공영개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희가 한두 번 속았나요? 반드시 CJ 원한 대로 재개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금주의 헤드라인입니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JDS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경제자유구역을 따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고양시와 군 당국 간에 최근에 맺은 대화 예비군 훈련장 합의가 졸속 합의다, 철회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천 명이 실내에서 일하고 있는 쿠팡 물류센터가 창고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는 모순을 체크해봤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선출됐습니다. 고봉산을 뚫고 지나가는 운정 관상간 도로에 대해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원 지정 후 50년 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탄현근린공원이 마침내 내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CJ 라이브시티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CJ 라이브시티 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옛 CJ 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자구역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좀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근데 경기도와 고양시가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K컬처밸리 부지를 경자구역에 포함하겠다라는 이런 경기도의 발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아니, 경자구역 신청이 코앞으로 임박했는데 산자부가 최대한 부지 줄여서 신청하라 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줬는데 CJ와의 사업 추진 깨지자마자 갑작스레 K컬처밸리 부지 경자구역에 포함시키겠다라고 경기도가 하는 건 너무 제멋대로 행정 아니냐, 실효성도 없고 또 시민 반발 줄여보려는 의도가 뻔하다, 뭐 이런 비판들이 그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논의 끝에 최근에 방향을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JDS, 그러니까 장항, 대화, 송포동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 경자구역은 그대로 가고 K컬처밸리 경자구역은 향후에 따로 준비해서 별도로 추진한다. 다시 말해서 JDS와 K컬처밸리 경자구역을 하나로 합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K컬처밸리 경자구역을 새롭게 추가하면 아무래도 구역도 변경되고 계획도 수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괜히 기존의 이런 신청 일정마저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산자부가 제시한 사이즈 축소라는 이 방향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경자구역 최종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K컬처밸리 부지를 좀 졸속으로 끼워 넣지 않은 거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취임하면서부터 공약이었는데 대체 언제 신청하는 건지. 최근까지도 8월 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청한다 뭐 이렇게 밝혀왔거든요, 고양시가요. 그런데 이미 뭐 8월 다 갔잖아요. 근데 아직 신청 소식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가 진행한 관련 용역도 1년 만에 마무리가 됐고 7월 초에는 용역 최종 보고회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지정 신청 전에 남아있는 절차는 주민 공람 공고, 요거를 거치는 것 하나만 남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주민 공람 공고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동안 고양시장이 최우선 역점 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최종 신청이 왜 늦어지는지 이번 주에 저희가 요거를 좀 취재를 해서 다음 주에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대화예비군 훈련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추후 이전을 전제로 고양시랑 군 당국이 합의 각서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 저희가 이렇게 사진이랑 같이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21일 이와 관련된 합의 각서가 체결됐다라고 또 보도자료까지 나왔어요. 확인해본 결과 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졸속 합의다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시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두 기관이 군에서 훈련장 과학화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되 향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이 이제 마련됐을 시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부대 이전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현대화 사업에 동의를 하더라도 향후 이전 계획이 생겼을 시에는 언제든지 이전하겠다. 근데 문제는 이게 향후 이전을 합의했다는 이제 고양시 주장과는 달리 실제 합의문에는 이전에 대한 강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확히 김영한 일산 서구 국회의원실 측에서 나왔는데요. 그 즉시 입장문이 사실 나왔어요. 내용을 봤더니 부대 이전의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도 담겨지지 않은 껍데기 합의서에 불과하다. 시의 발표 내용이랑은 이제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합의각서 중에 이제 좀 독소 조항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냥 추진만 하더라도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걸로 이 조항에 따라 가지고는 익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부대 이전 결정권이 전적으로 국방부에게 가버리는, 고양시가 이 이전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할 수 없는 그런 합의문을 덜컥 채택해버렸다. 근데 고양시가 이런 각서에 그럼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에서 계속 입장이 그랬어요. 과학화 사업을 하는 게 건축법상 고양시가 이제 허가를 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얼버무리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뭐 시 입장에서 이걸 마냥 붙잡고 있기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실제 개발까지는 뭐 10년 넘게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가서 뭐 이전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 좀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품었어요. 이건 사실 너무 나이브한 시각인 거거든요. 일부 시의원들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게 현대화 사업이 대화 예비군뿐만 아니라 송포랑 파주에 있는 예비군을 여기에 합치는 거잖아요. 기능이 강화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놨는데 뭐 10년 몇 년 지난다고 이제 갑자기 이전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국방부가 그때 쉽게 승인한다는 게 사실 좀 약간 좀 의아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알박기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전 요구에 대한 이런 구체적 법적 권한이 없으면은 중요한 개발 계획이 나오더라도 국방부 입장에서 유야무야 미룰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김영환 의원 측 관계자는 이런 식의 맹탕 합의문으로는 향후 고양시의 발전 계획과 관계없이 훈련장 고양시가 영원히 떠안게 될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면서요. 입장문에서 고양시의 행정적 무능을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얼마나 고양시를 우습게 보는 건가 싶은 게, 원래 김영환 의원실에서 1군단을 강하게 압박을 했대요. 며칠 전부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왜 연락이 안 되나 싶었는데 고양시랑 합의할 가능성이 있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네. 이렇게 이번 합의문 채택과 관련해서 이제 뭐 김영환 의원실도 그렇고 이번에 의장이 되신 지역구 김은남 의원도 마찬가지고 철회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 업무를 하면서도 야외 활동보다 훨씬 더 폭염에 노출되는 분들이 있다. 바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큰 또 센터가 있잖아요. 네. 원흥동에 있는 쿠팡 고양센터가 있는데 수천 명이 일하는 시설인데 네. 정작 내부에 에어컨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부 층에만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층에는 그냥
서큘레이터랑 이제 선풍기 음. 정도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온열 환자들도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뭐 한두 해 지적된 게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됐던 사안이지만은 아직까지 쿠팡에서는 이 작업장 내에 에어컨 설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실내에서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냉방 시설은 갖춰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요. 지금 건축법상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쿠팡 물류센터는 창고 시설로 되어 있어요. 창고 시설에 에어컨을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요, 연면적 3,000평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그런 냉난방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기계설비법의 대상 중에 창고 시설은 제외 대상이더라고요. 관련 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쿠팡 물류센터 같은 이런 대규모 시설이 그냥 창고 시설로만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게 공장, 뭐 생산시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데 현실에 맞게 이거 법 개정이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 2022년 11월에 네.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냉난방 시설이 이제 정비되지 않아서 이런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그런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법과 건축법을 손봐야 된다. 문은영 변호사라는 분의 발제 내용에 따르면요, 과거에는 물류센터가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서만 역할을 했는데 포장과 배송 업무를 그 안에서 하고 있지 않냐. 그 안으로 출근해서 종일 일하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상 작업장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기계설비법상 냉난방 설치와 공기조화 설비 이런 시설을 의무화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법 상으로도 노동자가 상주하는 물류센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창고 시설이라는 법규밖에 없었지만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그것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 좀 이런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또 국가인권위에서요,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권고안이 나오기도 했어요. 올해 6월에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 관련 조치에 대해 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건축법이랑 기계설비법으로 이걸 다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불수용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고양시 소속 최고위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4개 지역 의원 중 유일한 재선 의원이죠. 한준호 고양을 국회의원이 제1야당의 새 최고위원에 선출이 됐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14.14%를 득표해서 김민석 전현희 의원에 이어서 3등을 기록을 했네요. MBC 아나운서 출신이시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을 맡았으면서 또 동시에 최고위원을 출마하면서 이 언론개혁을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준호 의원은 뭐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또 맡기도 했었거든요. 이재명 당대표와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다. 네네. 좀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양시에서 이 여야 양당의 최고위원이 나란히 탄생한 건 정말 뭐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고양시가 정치 1번지로서 또 중요한 지역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열심히 활약하시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좀 지역 이슈를 놓고 시민들과 토론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고양신문이 주관하는 고양포럼 자리가 있는데요. 이번 19일 날의 포럼 주제로는 파주 운정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LH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 관상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이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해요. 김포 관상간 도로라는 게 풀네임인데 또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사실상 운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운정 관상간 도로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냥 운정 관상간 도로로 통일을 하기로 하고, 자, 이날 토론회는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에서 내용을 주관을 했는데 최창희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대표가 이제 발제를 했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운정 관산 도로의 문제점이 3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좀 지적이 됐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황룡산과 고봉산을 터널로 관통하면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2번째는 공사구간 주변의 주민 피해, 그리고 3번째는 도로의 실효성 논란. 사실 이게 어떤 도로든 도로를 만들다 보면 환경 훼손 또 공사구간 주변의 주민 피해에 대한 논의는 늘 이게 좀 불거지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진짜 그러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설득도 하고 합의도 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겠지만, 과연 이 운정 관상간 도로가 실효성 면에서 이 도로가 정말 만들어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는 무용지물 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점이 이날 토론에서 좀 많이 부각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도로가 고양시에 그다지 뭐 도움되는 도로가 아니다. 심지어 뭐 무용지물이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은 뭐 나름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이 도로에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풀네임이 김포관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계획했었던 당시에 전체 구간은 한강 넘어 김포에서 시작해서 한강을 건너와서 운정지구를 지나고 운정지구에서 황룡산과 고봉산은 터널로 통과하고 고봉동의 그 문봉 삼거리로 이렇게 일단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3km를 더 신설도로를 만들어서 통일로까지 가야, 그래야 전체 구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에서 운정까지를 1구간이라고 치고 운정에서 문봉까지를 2구간이라고 치고 문봉에서 통일로가 3구간이라고 치자면 이 1구간 여기는 지금 아무 계획이 없어요. 이쪽에서는 문봉에서부터 통일로까지 이어져야 완성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고양시한테 떠넘겼거든요, LH가. 근데 고양시는 한 2천억 원 들여서 이 도로를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고양시도 그거 우리 건설할 아무런 계획 없다, 고양 시민들이 그거 건설해봐야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이거 그 예산 시의회에서 통과도 안 시켜준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이 도로 건설 주체인 LH는 지금 이 가운데 구간인 이 운정에서 문봉 구간의 공사를 무작정 우리는 어쨌든 해야 돼 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그다지 네. 실효성이 없는 도로인데 그 길을 쓰고 LH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좀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운정 이지구를 개발하면서 그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 자 요걸로 요 도로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아주 오래전에 설계가 된 겁니다. 요 예산은 잡혀 있는데 실제로 이거 만들려다 보니까는 이게 별로 효용성도 없고 또 뭐 중간에 노선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는 이거 안 만들면 안 되나라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LH에게 야 너네 그 분담금 계속 너네가 쥐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그거 시행해서 그 돈 털어 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LH도 이 도로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빨리 이 도로 만들어서 우리 예산 털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조용조용히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야 이 돈 이렇게 쓰는 건 너무 아깝지 않냐, 수천억인데. 운정주민 또 주변에 있는 지자체 그 주민이나 지자체들랑 합의해서 좀 더 실용적인 데 쓸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바꾸자,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LH가 안 하는 거죠. 파주 구간은 벌써 진도 많이 나갔고 또 이게 계획도 다 승인도 난 거라서 이제 와서 취소할 수 없는 입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로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 지역 인근 마을 주민과 김혜련 시의원, 그리고 환경운동가, 그리고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고양신문의 백구의 고양 포럼을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황룡산 이야기 나온 김에 황룡산 관련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최근 보도자를 통해서 올해 2월 착공한 탄현 근린공원 제2단계 조성공사가 내년 6월, 그리고 올해 말에 착공하는 3단계 조성공사는 내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탄현동의 뒷산이죠. 그 황룡산 기슭을 대규모의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탄현 근린공원 사업입니다. 사실 이곳은 도시계획을 통해서 1974년에 앞으로 근린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2016년에서야 1단계로 9,400여 평의 공사가 비로소 그때 이제 8년 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8년이 지난 지금 2단계 18,000여 평의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1, 2단계 합친 것의 한 3배 정도 아주 넓은 81,000여 평의 3단계 공사가 올해 12월에 착수해서 내년 12월 최종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잔디밭, 전망대, 뭐 숲놀이터, 황토 둘레길 등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탄생하는 공원인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녹지 공간으로 잘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